좋아요, 구독! 인베스팅 코리아의 이동욱 수석 연구원님과 함께 국내 증시 작전 세워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네, 이렇게 2023년 개장 시간이 점차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연구원님께서 포착해 주신 국내 증시 이슈 어떤 내용일지 자세히 분석해보고 오늘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슈입니다. 첫 번째 이슈로 꼽아주신 것 바로 인플레이션과 임금 상승인데요. 이런 관련해서 좀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새해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개면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3년도에도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새해라고 해도 지난주 증시와 지난해 하락장을 이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넘어갈 건 넘어가야겠죠. 여러분들께 지난해 그리고 앞으로 인플레이션과 임금 인상 부분에 관련해서 짚어봐야 할 내용들을 상세히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 희망을 가지고 새 출발을 해야 할 시점이죠. 하지만 지난해부터 몰아닥친 경기 한파로 희망을 얘기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각국의 여러 나라들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경쟁을 하듯이 금리를 올리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참여자들 또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공포감을 확실히 느끼고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식량 가격이 폭등을 했고요. 중국의 봉쇄령으로 공급망 차질이 생기면서 인플레이션이 장기화가 되면서 연준이 지난 3월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는 강수를 두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역시 지난해 6월 전년 동기 대비 9.1%로 40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뒤에 11월까지 7.1%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2%대로 내려갈 수 있을 만큼 억제됐다 판단할 때까지는 금리를 올리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파월 의장 또한 현재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률을 높이기 위해서 임금 상승률이 현재 높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물가 관리에 특히 중요한 키를 쥐고 있다라고 강조도 했었죠. 월가에서 또한 노동시장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업률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경우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한다거나 인하 쪽으로 방향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은 노동시장에 현재 변곡점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현 시장에서 노동시장은 눈에 띄게 느린 속도로 둔화를 하고 있는 중이고 향후 3개월에서 6개월 내지 내에 노동시장이 많이 약화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죠. 파월이 노동력 공급을 늘리려면 상당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노동 수요 증가 속도를 낮춰야 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파월의 생각에는 우리나라 또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노조 영향력이 큰 우리나라로서는 임금 투쟁이 걱정이겠죠. 지난해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5% 넘게 올랐고 올해도 그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기 때문에 정책 운용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물가 오름세가 다소 둔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목표치를 상회하고 공공요금 인상안 등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올 초 분위기는 어둡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최대한 인플레이션이 잡히려면 물가 안정이 없이는 지속적으로 강한 노동시장 조건들을 성취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노사 갈등 없는 시장 상황이 이루어져야겠고요. 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현재 부추기고 다시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임금 투쟁을 자극하는 이러한 악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보겠습니다. 하루빨리 인플레이션이 잡히면서 긴축 우려가 사라지는 23년도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플레이션과 노동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음은 개장 전에 체크해야 할 이슈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중국의 코로나 관련 이슈인데요. 이 작년에 중국의 코로나 정책이 완화됨에 따라서 이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도 좀 큰 영향을 미쳤었죠. 그런데 최근에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이 시장의 영향이 좀 거센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서도 이런 이슈들 좀 살펴봐야 할 내용이 있다고요? 네, 일단은 지난주 증시를 뜨겁게 달군 내용이었습니다. 중국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감기약 사재기,
그런 이슈로 인해서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거기에 중국 내 부유층이 화이자, 팍스로비드를 사재기하고 있다라는 소식으로 일부 관련주들이 지난주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 후 중국 내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화이자에서 제작한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가 중국 내 부유층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이 팍스로비드가 중국 내 공립 및 사립 병원에서 사용이 승인된 유일한 외국산 코로나19 치료제인데요. 팍스로비드는 심각한 기저 질환이 있는 환자 애들에게만 제공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료나 기업인들이 연로한 부모나 가족 또는 지인들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높은 가격에 팍스로비드를 현재 비축하고 있다라고 중국 측에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일부 고급 개인 병원에서 한 상자 5일분당 8,300위안, 우리 돈으로 약 150만 원에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4월 미국 정부가 5일분에 $530, 우리 돈으로 약 67만 원 선으로 가격을 합의한 것의 2배 이상인 셈인 건데요. 그나마도 물량이 딸려서 완판되기 일쑤라고 합니다. 베이징 오아시스 국제병원에서는 이달 재고분 300상자가 24시간 만에 매진이 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KPX 생명과학, 서울제약, 제일약품 등 일부 코로나19 테마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확실히 이러한 코로나 이슈로 제약 바이오주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을 종목이 뭘까요? 네, 최근 이 회사의 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강한 상승세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한번 현재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 처음 언급드렸던 KPX 생명과학입니다. KPX 생명과학은 원료의약 및 의약품 중간체 제조 부문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주요 제품으로는 작물보호제 원료인 AMG, 항생제 중간체로 사용되는 AM19 등이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항생제 중간체인 EDP-CL을 개발을 해서 세계적인 제약회사에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합성 공장으로는 국내 최초로 미국의 FDA 승인을 최초로 받았습니다. 최근 주가 상승의 이유는 중국에서 방금 전 말씀드린 부유층들이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사재기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어집니다. 관련해서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면 KPS 생명과학은 팍스로비드를 생산하는 화이자의 항생체, 중간체를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현재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화이자의 코로나19 항바이러스인 팍스로비드의 그 공급은 매우 현재 더딘 상태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부유층과 정관계 엘리트들이 팍스로비드를 현재 부축을 하면서 지역이나 저소득층은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팍스로비드는 중국 내 병원에서만 사용이 승인됐고요. 현재 유일한 외국산 코로나19 치료제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거 지금 들어가도 되겠어라고 생각이 먼저 드실 겁니다. 지금 중국의 상황을 본다면 중국 병원 내에서 유일하게 승인되어 있는 제품을 독점 공급하는 이 기업이 여기서 상승하지 못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겠는데요. 주가 상승세가 앞으로 살아있다 보여지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이 종목이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는 당연히 안 되겠죠. 최근 일주일 주가 하락하는 모습 보이면서 그동안 물려있던 투자자들이 많이 빠져나가긴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딱히 없었고 개인과 외인이 사고 파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종목이 단타적 접근으로 빠르게 수익 실현은 가능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상 매물대를 보시면 진입가는 5,230원에서 5,800원 사이가 적당해 보이고요. 1차 목표가와 2차 목표가를 잡아보자면 1차 목표가는 6,780원, 2차는 7,480원, 손절가는 4,750원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